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정 대표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하루 영상을 찍어드리게 됐고요. 오늘은 뭐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관점이라는 게 뭐 중요한 시장은 아니었죠. 오늘 삼천당 제약은 7%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고요. 개파락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죠. 이거는 삼천당 제약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오늘 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조금 더 다른 섹터들보다는 낙폭이 이제 크게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전날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글로벌 제약사에 약값을 인하하라고 60일 내로 인하하라고 압박을 또 한번 시전했습니다. 그 대상은 총 이제 17개 이제 글로벌 제약사. 그 중에 뭐 노보노디스크도 포함이 되고, 일라일릴리, 뭐 GSK, 이런 기업들한테 전부 다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전날에 이제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올 때,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파락이 나오는 거야. 뭐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패턴도 아니었고, 지금 추세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20만원 부근만 막아주면 차트상으로는 크게 데미지가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시가가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시가가 199,9,800원. 물론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시가부터 깼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은 20만원 위로 주가를 들어 올려가지고 끝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중대형주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시가가 만약에 20만 500원이다. 그러면 종가도 20만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앞자리가 19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종가에 다시 한번 20으로 끌어올리는 패턴은 잘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오늘은 19에 마무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21로 올려놓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자주 나와주거든요. 오늘 일단 뭐 장중의 하락 요인은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인 가장 큰 요인, 세제 개편안이에요. 오늘 삼천당 제약의 이 하락을 단순하게 그냥 뭐 미국의 제약바이오 밀려서 뭐 약값 인하가 들어와서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뭐 6.9% 빠진 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그 탑티어 수준의 하락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더 밀린 종목들이 진짜 오늘은 엄청 많아요. 양시장이 4% 가까이 밀렸는데 오죽하겠습니까? 4% 밀린 그 지수가 4% 밀렸다라고 하는 건요.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나 3% 4% 끝나면 그냥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시가총액이 그보다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 6%, 7%, 8%는 기본 패시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반발심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위 형태의 매도 물량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려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한 반발심이 들어올 때는요, 장중의 반등도 잘 안 나와요. 왜냐? 장중에 반등 보여주면은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철회나 수정이나 이런 논의를 또 안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재경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채권 가지고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채권 시장이 뭐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반응이 증시로 들어오죠. 전날에 관세가 기대에 못 미쳤고 협상이 실망감을 한번 준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심리를 끊어버리는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악재는 관세는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악재는 시장 전체를 그냥 완전하게 뭐 그냥 프레스기로 짓누르는 것만큼의 이제 대형 악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투심을 완전하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대주주 양도세나 아니면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요, 매수 심리,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명분을 아예 제공을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제 주장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강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웬걸? 시장은 발작 오고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주말 동안 아마 이에 대한 논의가 좀 이뤄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반등이 일단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오늘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반발심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원래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캔들이
뭔가 이게 기술적인 데미지를 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개인 매도가 더 많아요. 보시면은. 미래 쪽도 매도이고, 키움도 매도입니다. 여기에도 개인 매도가 찍혀있죠. 외국인들한테는 오늘 같은 날이 딱 그렇게 뭐,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를 굉장히 퍼붓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이미 어느 정도 밀려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기금 투신, 뭐 보험, 금융투자, 외국인. 시급적으로는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심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투심에 영향을 줬고, 그 투심이 매도의 심리를 거의 전염병 마냥 빠르게 확산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천당 제약도 장중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개인 매도가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트럼프의 약값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오늘은 너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주면 20만원 위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거든요. 네, 오늘 시장의 하락은 그냥 기사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네, 세제 개편 실망감에 대한 어떤 그 급락이었죠. 4%대까지 밀렸고, 주말 동안 좀 최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텔레그램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